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삼선 서천 군수를 지낸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박수현 의원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나 예비후보와 박 의원은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과 에너지 산업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정책 연대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박 의원의 노력이 주민이 주인인 충남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나 예비후보가 뿌린 헌신의 씨앗을 정성을 다해 충남의 결실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책연대 협약을 통해 자치분권 2.0 실현과 주민 참여형 행정, 지방소멸 대응, 공동체 회복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17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내 금속가공 사업장 268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업종 가운데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점검 항목은 시설 전기 안전과 위험물 취급 실태, 건축물 불법 구조 변경과 피난 방화 시설 관리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점검을 통해 발견한 불량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8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일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도 번호판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실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임산부 차량, 친환경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충남도는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남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당진시 오성환과 예산군 최재구, 홍성군 박정주와 태안군 윤희신, 청양군 김홍열 등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완섭 시장을 서산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경찰은 이달 2일부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약물운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차량의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음주 여부부터 측정하고 음주가 아니라면 보행 상태나 한발서기 등 행동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키트 검사가 진행되는데 음성이더라도 검출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혈액과 소변 검사로 이어져 현장 경찰의 관찰과 각종 정황을 종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유해 화학물질 등 490종에 달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상당수는 약국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약품인데요. 불법 약물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물 역시 복용 상태에 따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셈입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은 목격자 신고나 운전자 이상 행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곧바로 확인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한 경찰관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복용 후 어지럼증 등 이상을 느낄 경우 스스로 운전을 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약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 측정 불응 시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가 2026년에서 2027년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 육성 지원 사업에 정미면 돌봄 나눔 네트워크가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모 사업에 당진시가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진시는 오는 2027년까지 6천만 원을 투입해 아동과 장애인, 고령인 등을 대상으로 농장 체험과 돌봄, 원예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024년부터 사회적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11개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했습니다. 충남도가 주요 관광지와 카페, 숙박시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관광 자유이용권인 2016 충남 투어 패스를 본격 출시했습니다. 이번 투어 패스는 24시간권과 48시간권 등 3종류로 구성됐으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티켓 한 장으로 도내 320여 개 가맹점에서 입장권 무료 혜택이나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4월 한 달간 스마트 스토어에서 선착순 1,000명에게 24시간권을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에 나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약 9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실질 부담은 2.5%입니다. 가입 대상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벼와 사과 등 주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시설작물 등도 포함됩니다. 또 농가는 상황에 맞게 보장 수준을 60%부터 9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환대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귀농, 귀촌 등 이주민들의 초기 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태안군은 오는 10월까지 지역 8개 읍면 마을 주민을 관계 안내인으로 양성하고 이주민과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주민 정착률 증가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가로등 보수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서산시는 작업 시 추락 위험 요인과 감전 위험 요소,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가로등 보수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 내 농지에서 원예, 과수 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주요 지원 기종은 원예 분야 보행형 관리기와 과수 전용 방제기, 동력 제초기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기종별 기준 단가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충남경찰청이 100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천안시 일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하는 차량에 붙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다가가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사고를 내는 등
모두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챙긴 보험금은 모두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돈이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남도가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수시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해체 공사장은 기간이 짧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큽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사전 계획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위험 공정이 진행되는 순간 즉시 현장을 확인하는 점검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은 별도의 일정 없이 구조물 해체나 중장비 투입 등 위험 작업이 시작되면 즉시 현장을 찾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 법정 필수 서류 작성 이행 실태와 공사장 안전 등 안전관리 상태입니다. 광천의 토굴 새우젓과 김은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인데요. 특히 새우젓의 경우 토굴에서 숙성해 깊은 맛이 우러나 전국 각지에서 새우젓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천에 문을 연 이슈 창고도 방문객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고 좁은 토굴 안을 따라 들어가자 차곡차곡 놓인 용기에 뽀얗게 변한 새우젓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광천 지역의 토굴 내부는 1년 내내 평균 기온 15도, 습도 85%를 유지합니다. 이곳에서 새우젓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숙성시키면 특유의 감칠맛과 깊은 향이 납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4년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광천은 육젓, 오젓, 그 토굴에서 숙성을 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토굴을 갖고 있는 게 광천 토굴밖에 없습니다. 토굴 새우젓과 더불어 광천김도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특산물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1996년부터 광천김 토굴 새우젓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기간 2만 명이 방문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3일간 약 2만여 명이 찾고 매출도 최대 50억 원 규모로 평시 대비 약 5배까지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천농협의 폐창고를 재활용해 만든 이슈창고도 점심시간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달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1월 문을 열었는데 홍성안돈과 광천김, 장곡채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이슈창고의 운영 주체인 한솔요리교육그룹은 단순한 외식 공간을 넘어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요리와 제과, 커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이런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게 요식업이다 보니까 이런 요리 쪽으로 좀 교육을 해갖고 이쪽으로 창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홍성 관내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군은 최근 광천 방문객이 증가하는 만큼 관광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와 SNS 감성 관광을 강화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광천은 이제 김과 새우젓 중심의 전통시장을 넘어 전통과 청년 문화가 어우러진 뉴트로 관광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광천시장 100주년을 계기로 시장의 역사와 스토리를 살린 100년시장으로 육성하고 이슈창고와 같은 청년 창업 거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슈창고를 통해 청년 창업과 청년 문화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광천 지역. 토굴 새우젓과 광천김 등의 전통이 청년 문화와 어우러져 광천이 뉴트로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서산 한 달 살기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서산시는 모두 10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팀은 서산시가 직접 준비한 세컨드 하우스에서 최소 7일부터 최대 3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또 팀에 1박당 3만 원의 숙박비와 1일 2만 원의 부대비, 체험활동비 등이 지급됩니다. 충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팀은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팀은 여행 후 자신의 SNS에 후기를 게시하는 등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오는 10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조사 지역은 예산군 내 산사태 취약지구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입니다. 예산군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위험 요인을 발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대피 체계 등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훈련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성군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탁과 방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고향사랑 클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고향사랑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됩니다. 1000가구를 대상으로 대형 세탁물의 수거부터 건조, 배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8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해충 방제와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시니어 클럽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합격하게 한 홍성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감 B씨, 교사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해 지원자 D씨의 정교사 임용이 타당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부적격 결정을 뒤집어 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직 관리자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20곳을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충남도는 단속 결과 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와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운영 등입니다. 충남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습니다. 충남도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진출 스마트 휴머니제이션 제품 AI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남도는 98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펫푸드 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선 반려동물 정보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시제품 개발과 최적화, 국가 품목별 맞춤 규제 대응 등이 실시됩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와 충남대, 한국 AI 의료 헬스케어 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 서산시가 바이오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서산의 농축산 자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서산시를 융합 그린 바이오 산업 최적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산시 바이오 산업 육성위원회가 설치되며 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또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공유 기반 시설 구축과 입주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건립을 시작으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당진시에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성금을 당진 해나루 신유빈 쌀로 구매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2년째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해나루 쌀은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 등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해나루 쌀 유튜브 광고 영상은 1,300만 회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해나루 쌀의 판매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260톤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